얘가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다 밑줄 바로 이거. 자, 집합 A,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원소가 B의 원소에 속할 때, 즉 A의 원소가 B의 원소에 속한다. A의 원소가 B의 원소에 속한다라면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 하고, 그걸 기호로 얘기할 때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낸다. 그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A에는 모든 원소들이 집합 B에도 포함이 돼야 하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가 B 안에 들어있는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지. 만약 포함되지 않을 때는 짝대기 꺼주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얘 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합 A의 원소가 예를 들면 집합 A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할게. 여기 얘가 있나요? 여기 있네요. 집합 A의 원소가 1, 2고요. 집합 B의 원소가 1, 2, 3, 4라고 했어요. 집합 A의 모든 원소 1, 2가 집합 B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럼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거를 여기 1, 2가 됐고 그 포함하지 말고도 3, 4가 더 있겠지. 네. 위에 있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됐지?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집합에서 얘기를 할 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집합 A의 원소가 아까 1, 2라는 상황을 있잖아.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얘기해 달라고 하면 집합 A의 부분집합. 자, 원소가 지금 몇 개 있죠? 1과 2. 원소가 몇 개 있다? 원소가 2개 있어 지금.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경우의 수,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 생각하는 거야. 1을 쓴다 안 쓴다 이렇게. 1을 쓴다 안 쓴다고 쓴 거야. 사용한다 안 한다. 1을 사용한다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1도 사용 안 하고 2도 사용 안 해도 아무것도 없지. 네. 이것도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1은 사용하는데 2라는 원소를 안 써도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다시 1을 안 사용하는데 2라는 원소를 사용해도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될 거야. 다시 1과 2라는 원소 둘 다 사용해도 집합 A의 부분집합 되겠지? 네. 자,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한다 했지? 공집합. 맞지? 그래서 공집합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이거 자체가 A였지?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고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으로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3번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라면 이 얘기를 하면 B가 C라는 거에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네. 아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니까 A는 여기 이 B 안에 그려져야겠지. 그렇네요. 그러면 A가 C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도 성립해야겠지. 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분집합 관계에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데 또 B도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를 우리는 서로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때 우리는 A 집합과 B 집합이 같다. 만약 같지 않을 때 짝대기 끊는다. 얘를 한번 보면 집합 A의 원소가 1, 2, 3이고 집합 B의 원소는 조건제시법으로 3 이하의 자연수라 했어. 네. 하지만 이걸 원소나열법을 1, 2, 3으로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가 같지. 네. 즉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A가 B에 다 포함이 된다. 또 B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자 집합 A에 있는 원소에 다 포함이 되지. 네. 자 B가 A에 포함이 된다. 집합 A의 원소가 집합 B에 모두 포함이 되고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A와 B가 같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근데 이때 중요한 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원소가 작거나 같다. 왜? 알고 보면 A와 B가 같은 집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원소가 같을 수 있어. 대체? 근데 얘네가 만약에 A와 B가 같은 집합이라 서로 같다라고 표현할 땐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같은 거니까 같아야 한다는 거야. 알겠지? 네. 하지만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야. 집합 A가 집합 B의 원소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 됐지? 네. 자, 그러면 그때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참 거지? 거지.
자, 왜? 집합 A를 예를 들면 원소가 1, 2라고 얘기했고 네. 집합 B의 원소는 3, 4, 5라고 얘기했어. 네. 당연히 집합 A의 원소는 2개고 집합 B의 원소는 3개로 당연히 2보다 3이 크지. 네. 하지만 A의 모든 원소가 포함이 되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분 집합이면 원소의 개수 같지만 원소의 개수만으로 집합을 추론하는 건 안 돼. 알겠지?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야 한다. 예. 알겠지? 자, 그리고 요게 그 부분 집합에 또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게 진 부분 집합이야. 자, 여기 처음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자동차의 부분을 얘기를 물어봤는데 자동차라고 얘기한 거야. 약간 좀 말은 되지만 좀 솔직히 부분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진부 부분 집합이라는 건 A가 B의 부분 집합이지만 서로 같지 않을 때,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즉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하지만 A와 B가 같지 않다. 즉 A와 B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A를 진 부분 집합이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외하게 된 걸 얘기해. 즉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볼까요? 1도 3도 다 집합 B에 포함이 돼 있죠. 네. 하지만 여기서 어떤 거 A와 B가 같은 집합은 아니지. 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렇지 집합 A를 집합 B의 진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됐죠? 그리고 아까 이 부분 집합 얘기하면서 원소의 개수, 원소를 만들었던 거, 부분 집합의 개수를 이와 같이 4가지 만들 수 있었던 건 1이라는 원소를 쓴다 안 쓴다? 2라는 원소를 쓴다 안 쓴다라고 얘기했지.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구할 수도 있냐면 부분 집합의 개수마저도 생각할 수가 있어. 바로 2의 n제곱이라. 원소의 개수만큼 선택한다 안 한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2의 n제곱이 될 거고, 그때 진 부분 집합은 마이너스 1. 왜? 자기 자신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래. 네. 자기 자신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들어와 줘야겠다는 거지. 네. 즉 집합 A 원소가 2, 3, 5, 7이라고 얘기했을 때 원소는 2를 쓴다 안 쓴다 선택할 수 있는 거 2가지, 3을 쓴다 안 쓴다 선택할 수 있는 거 2가지, 5를 쓴다 안 쓴다 선택할 수 있는 거 2가지, 7을 쓴다 안 쓴다 선택할 수 있는 거 2가지로 2의 6제곱 16이 되고요. 네. 거기에서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빼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서 15라고 그렇지 얘기해 줘야 한다는 거지. 자, 특정한 원소를 갖는 것도 방금 얘기한 거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즉 특정 원소의 개수만큼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얘기해도 바로 이 지수한테 빼주면 되고, 특정 원소를 포함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지수한테 빼주면 돼. 자,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동시에 특정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둘 다 빼주면 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집합 A의 원소가 2, 4, 6, 8로 4가지가 있다 하자. 그러면 A와 2화살을 반드시 포함하라면 얘는 선택할 권리가 없어. 무조건 선택한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의 수로. 자, 6은 선택할까 말까? 2가지. 8을 선택할까 말까? 2가지가 되니까 결국 2의 제곱 얼마? 네. 4. 그렇지. 4가 된다는 거지. 마치 원소가 총 4개 있었지. 그래서 2의 4제곱에서 특정 원소 2개를 뺀 거와 같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8이라는 원소를 갖지 말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는 반드시 안 갖는다. X 치고 시작하는 거지. 네. 2를 가질까 말까? 2가지. 4를 쓸까 말까? 2가지. 6을 쓸까 말까? 2가지. 8은 반드시 안 쓴대. 한 가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세제곱 얼마? 8이 정답이 되는데, 그것도 마치 원소의 개수 총 4개 중에서 특정 원소 하나를 빼고 얘기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2라는 걸 반드시 갖고 라고 얘기를 했어. 아, 그럼 2를 반드시 갖고. 자, 4, 6은 반드시 갖지 말라고 했어. 그럼 나는 8을 쓸까 말까 고민하니까 2가지. 나머지는 2는 반드시 써, 4, 6은 반드시 안 써. 그래서 2의 1제곱 얼마? 2가 나오겠지. 그게 마치 원소 4개 중에서 특정 원소 하나 빼고요, 쓰지 말라는 원소 2개 뺀 거와 계산 결과가
똑같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예. 자, 이렇게 우리 부분집합까지 다 배워왔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지. 네. 자, 그럼 필수예제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죠. 필수예제가 총 11개, 4개 정도, 5개 정도 되네요. 한번 네. 볼까요? 자, 볼게요. 자, 다음에 집합이 있습니다. 자, 중괄호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소를 지금부터 얘기할 거야. 네. 그러면 이때 원소가 되는 녀석은 공집합 문자기호 하나, 1이라는 숫자기호 하나, 2라는 숫자기호 하나. 그리고 이거 덩어리야. 중괄호 치고 1, 2라고 적혀 있는 거 문자기호 하나. 얘가 집합 A의 원소를 만약 물어보면 그 원소는 4개라고 얘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원소 기호가 있지. 네. 이 원소 기호에는 이 초록색으로 체크한 게 있어야 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1은 있지만 중괄호 1은 없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몇 번? 3번. 3번. 자, 여기에서도 4번 같은 경우는 여기 얘 그대로 왔지? 네.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집합 기호가 있을 땐 쌤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부분집합 안에 있는 녀석이 이 중괄호를 빼고 보면 돼. 이 중괄호 기호를 빼고 보면 이게 공집합 기호 들어와 있는 거 맞아? 네. 응, 부분집합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도 보니까 5번도 1과 1, 이 중괄호 안에 1이라는 원소 있고 2라는 원소도 있지. 네. 그럼 부분집합 될 수 있다. 어때? 간단하지? 예. 자, 필수예제 8번 볼게요. 자, 집합 A가 집합 B에 뭐가 되고 있다? 부분집합이 되고 있다. 밑줄. 자, 그렇다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이 돼야겠지? 네. 즉 1이라는 것을 가져야 하는데 1을 가질 수 있는 후보가 두 가지가 있어. 얘가 1일 수도 있어. 즉 A제곱 플러스 2가 1일 수도 있고 네. 또 A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1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네. 그런데 A제곱 플러스 1이라면 A제곱은 마이너스 2로 A는 풀마 I라는 허근을 가져. 우리는 실수 A를 물어봤기 때문에 탈락. 탈락. 그렇다면 A 플러스 1이 1인 경우, 즉 A가 0인 경우가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0이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끝나게 되는 문제인데 네. 여기서 끝내지 말고 확인 한번 해보고 가자. 네. 자, 확인 한번 할게요. 그렇다면 A 자리에 0을 넣으면 집합 A의 원소는 1, 2가 돼요. 모든 A에다가 얼마를 넣을 거다? 0을 넣을 거야. 네. 그러면 집합 B의 원소는 뭐가 될 거면 3, 2, 1. 그렇지. 1도 집합 B에 포함되고 2도 집합 B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집합 A가 집합 B에 부분집합되는 거 맞지? 네. 그래서 정답 A가 얼마여다? 0. 0이다. 됐죠? 네. 자, 필수예제 9번 볼게요.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 같다의 밑줄.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원소가 서로 같아야 돼. 즉 어떤 얘기할 수 있게 되냐면 자, A제곱 플러스 2A가 뭐랑 같아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2A가 뭐랑 같아야 돼? A제곱 마이너스 3. 그렇지. 자, 연립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 즉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 플러스 2A가 3과 같아야 하고 동시에 마이너스 2라는 것이 A제곱 마이너스 3A와 같아야 하는 거지. 네. 자, 1번 같은 경우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이꼴 0으로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거나 1이 나와. 네. 자, 밑에 거 한번 보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이꼴 0으로 A라는 것은 1이거나 또는 2가 나와. 네. 여기서 동시에 겹치는 게 뭐가 있지? 1. 그렇지.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 1이 최종 정답이 되겠다는 거지. 자, 필수예제 10번 한번 볼게요. 원소에 같을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 양가로 1번을 한번 보죠. 자, 5라는 것을 반드시 갖고 5를 반드시 갖는다 한 가지. 1가지. 자, 3, 6을 반드시 갖지 말라. 그럼 3과 6을 갖는 거다 한 가지. 얘를 4를 가질까 말까 두 가지. 7을 가질까 말까?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 그러니까 2의 제곱 되겠죠? 네. 얼마? 4.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 4가 최종 정답이 되겠지. 네. 자, 집합 A에 적어도 하나의 잡이줄,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다라는 것은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전체의 경우의 수, 전체의 부분집합 중에서
뺄 거야. 적어도 한 개라는 건 홀수가 한 개여도 되고요. 홀수가 두 개여도 된다는 거지. 세 개면 더더욱 좋고요. 그럼 전체에서 홀수가 몇 개? 0개인 것을 빼주면 돼. 그럼 적어도 한 개를 받는 거잖아. 네. 그럼 전체의 경우는 2의 몇 제곱? 5제곱. 원소가 5개였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빼기. 자, 홀수라는 것은 지금 3, 5, 7. 3개 있지. 네. 3개의 원소를 반드시 안 가지면 돼. 얘를 반드시 안 갖고 반드시 안 갖고 반드시 안 가지면 돼.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가질까 말까 두 가지. 6을 가질까 말까 두 가지. 그렇다면 2의 제곱. 즉 32에서 4를 뺀 거와 같으니까 최종 정답은 28이 최종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자, 필수의 11번 한번 보죠. 필수의 11번. 집합 A가 자, 1, 2와 4고요. 집합 B가 6의 약수를 했는데 이거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보면 1, 2, 3, 4, 5, 6 이렇게 6 그다음 5가 있으면 안 되지. 네. 4, 6, 12 이렇게 있다는 거지. 네. 자, 그럼 이거 하나씩 끊어서 볼게요. 집합 X라는 녀석은 A의 원소를 다 가져야 돼. 네. 즉 X라는 녀석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집합 X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네. 집합 X는 원소로 2와 4를 반드시 가져. 갖는. 자, 그 다음에 이쪽 뒤편 볼게. 네.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지. 집합 X가. 네. 집합 B가 부분집합 A니까 뭐가 돼야 하냐면 집합 B의 뭐가 돼야 한다면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지. 네. 그럼 집합 B에서 뭐를 가져야 돼? 집합 B에서 2, 4를 반드시 갖는 녀석을 생각하면 되지. 네. 반드시 갖는 애가 한 가지씩. 1을 가질까 말까 두 가지. 3을 가질까 말까 두 가지. 6을 가질까 말까 두 가지. 11을 가질까 말까. 두 가지. 자, 이걸 다 곱하면 2의 몇 제곱? 네 4제곱. 36.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 16이 된다라는 거지. 자, 이건 말로 주지 않고 좀 기호로 나타냈지. 그래서 여기다 별표 2개. 자, 긴 말 하기 싫을 때 쓰는 거고요. 시험에 좀 잘 나와요. 알겠지? 예. 자, 그다음